약간 살짝 소름이 돋았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 마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마마 무대가 이제 양일에 거쳐서 이틀 동안 홍콩에서 이제 펼쳐졌죠. 네. 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안타까운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아티스트와 현장에 있던 많은 분들이 이제 애도의 물결 속에서 공연이 펼쳐졌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페스티벌의 뭐 밝은 축제 느낌보다는 좀 위로의 공연처럼 좀 펼쳐졌고, 아티스트들도 다 블랙 컬러의 무채색 위주의 옷으로 또 변경을 하고 급하게 뭐 대본도 그렇고 많이 수정을 했다 그래요. 이제 그런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무대들이 잘 펼쳐졌던 것 같고요. 무대를 보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인상 깊었던 무대를 한번 꼽아봤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번 공연을 보고 제가 느낀 거는 역시나 큰 무대일수록 기본적으로 실력 있는 아티스트들이 보일 수밖에 없다. 뭔가 만들어진 느낌보다는 자신들이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고, 기본적인 베이스에 어떤 실력적인 부분이 좀 깔려있는, 라이브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확실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느낀 취향이기 때문에 뭐 어떤 무대가 더 나은 무대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공연장에서 펼쳐졌고 양일 동안 이제 7만 명의 관객들이 본 무대였는데, 뭐 그런 큰 무대를 채우려면 당연히 조금 그 무대에 압도될 수 있거든요. 아무리 연습이 돼 있어도. 그러다 보면은 물론 연습한 대로 다 보여주고 올 수 있지만, 그 무대를 장악하고 압도하기 위해서는 아티스트가 갖고 있는 그 기질과 아티스트의 그 아우라와 바이브가 확실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봤을 때 인상 깊었던 팀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은 베이비몬스터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발매한 특히 위고업이 뭔가 이런 현장 큰 무대에서 좀 빛을 보았다라고 확실히 저는 느꼈거든요. 그 전에 발표했던 드립이 좀 좋은 반응을 이끌었었는데, 뭐 상대적으로 이번 곡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큰 반응이 있진 않았어요. 근데 확실히 이 큰 무대에서 공연을 하니까 곡 자체가 어쨌든 스케일이 있는 곡이다 보니 무대를 압도하는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 있었고, 데뷔한 지 그렇게 오래된 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큰 무대를 굉장히 매끄럽고 안정적으로 소화하는 걸 보면서 확실히 기본기가 탄탄하고 트레이닝을 길게 했던 게 이럴 때 큰 빛을 보는구나 싶었고, 뭐 베이비몬스터가 워낙 투어도 많이 하고 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공연형 아티스트로서 자리를 확실히 잡았구나라는 거를 조금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멤버들이 실력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무대 장악력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기준치보다 훨씬 많이 올라왔고, 확실히 그런 베이스가 깔려있는 실력들이 있다 보니까 큰 무대에서 오히려 더 빛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티스트로 성장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어요. 특히나 이제 뭐 드립도 좋았는데, 전 사실 첫 곡이었던 위고업이 훨씬 더 임팩트가 있었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음원적으로는 드립이 나왔을 때 더 큰 사랑을 받긴 했었는데, 한국에선 특히나 이게 위고업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사운드적으로 조금 스케일이 있는 곡이다 보니 큰 무대에서 더 빛을 발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앞에 이제 루카랑 아사가 처음에 원투펀치로 이제 랩을 치고 나오는데, 라이브로 치고 나오는 느낌이 훨씬 듣기 좋았고, 처음에 원투로 딱딱 쳐주고 중간에 이제 아이언이 보컬로 딱 나오는데 그 보컬이 AR을 뚫고 나오는 게 또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워낙 발성이 좋은 친구다 보니까 원래도 뭐 보컬로서도 화제가 됐고 워낙 실력이 있는 친구인데 이번에 확실히 위고원 무대에서 보컬적인 그런 발성적인 부분이 확실히 눈에 들어오고 특히나 라이브에서 이런 센 음악을 할 때 그 어떻게 보면 피지컬 자체가 좋은 거거든요. 이 성량과 피지컬 자체가 좋은데 그게 무대를 찍고 나왔을 때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아이언의 보컬이 파워풀해서 듣기가 좋았고 무대를 확실히 꽉 채워주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웃기게 반대로 이제 골든 무대를 했을 때는 아이언의 보컬이 저는 또 반대로 되게 아쉬웠거든요. 그거 같아요. 뭔가 아이언은 지금 타고난 게 워낙 좋아서 타고난 피지컬이 좋으니까 약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와 뭔가 그 피지컬을 스스로 감당이 안 되는 느낌? 넘쳐요. 넘치다 보니 그러니까 베이비몬스터 같은 무대에서 이렇게 세고 강렬한 무대에서는 그걸 뚫고 나와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데 뭔가 이제 골든이나 이런 뭔가 어쨌든 그 노래가 스케일이 큰 노래긴 하지만 골든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보컬적으로 감성도 좀 있어줘야 되고 고음을 올릴 때도 그냥 쭉 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안정감과 서사 있게 좀 이렇게 매끄럽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아이언의 보컬은 뭔가 이제 펀치 같은 느낌? 뭔가 펀치를 때려서 점수를 끝까지 내겠다라는 느낌의 고음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가사랑 멜로디에 어울리게끔 그 서사와 감성이 담은 느낌이라기보다 고음을 잘 올리는 거는 너무 좋은데 너무 매끄럽게 그냥 쫙 올리긴 하는데 그 올라간 고음이 사실은 이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골든이란 노래 특성이 약간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그냥 펀치 치듯이 쭉 올린 한 방에 쫙 올린 느낌인데 사실은 듣기에 그 골든에서는 그 노래의 그 음색이라든지 보컬이 듣기 편하고 좋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약간 찢어지고 까랑까랑한 그런 소리로 나다 보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이언이 그 타고난 피지컬을 조금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데는 아직은 약간 미숙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조금 더 가다듬고 조금 자기의 감성이나 디테일 같은 부분을 조절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런 어떤 곡이나 무대의 성격에 맞는 그런 무드와 바이브를 낼 수 있는 정도까지 성장을 한다면 훨씬 좋은 보컬이 되지 않을까. 이미 타고나기는 너무 좋아요. 타고난 그 소스, 보컬의 그 톤도 좋고 보컬 자체의 그 성량이 워낙 뛰어나고 그래서 갖고 있는 거 자체는 너무 좋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을 개선한다면 아직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더 쌓아야 되니까 훨씬 좋은 보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두 무대가 장점과 단점이 또 조금 명확하게 드러난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모 무대 얘기하면서 같이 한번 골든 무대까지 섞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멤버 6명이 전체적으로 실력이 빠지는 멤버가 한 명도 없고 굉장히 다들 안정적이고 무대를 꽉 채워서 진행을 해가지고 보면서 되게 편하게 본 무대? 편하게 무대를 보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긴 하죠. 왜냐면 굉장히 센 음악을 들고 나와서 무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좀 편하게 몰입해서 볼 수 있게끔 했던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내년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 내년에 조금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뭔가 텀이 오지 않을까. 지금 아직 국내에서의 좀 인지도가 좀 낮은데 해외에서는 이미 기반을 다져놓은 상태고 그게 내년 하반기쯤에는 빛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자면 또 인상 깊었던 무대가 엔하이픈 무대였는데 엔하이픈 무대도 전체적으로 좋았어요. 근데
다들 실력도 좋고 무대를 채우는 능력도 좋았는데 약간 아쉬웠던 거는 이 팀에서 약간 그 원맨 캐리 해주는 역할이 조금 아쉬웠다. 제 생각에는 그 메인 롤을 차라리 니키를 줬으면 조금 더 임팩트 있는 그런 연출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샷이라든지 동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분배를 해줬으면 엔하이픈 무대도 조금 더 잘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무대 구성은 좋았기 때문에 이런 큰 무대를 할 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라이브 실력과 이런 표정 제스처거든요. 그래서 표정이랑 제스처를 잘 쓰는 그런 멤버들이 원샷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 이제 엣지와 포인트들을 딱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원샷이라든지 포커싱을 내년이나 추후에 개선이 되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둘째 날 같은 경우는 저는 스키즈가 무대를 정말 찢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스키즈가 워낙 이제 요즘에 이제 글로벌 아티스트로 우뚝 서서 빌보드 200 7번 연속 1위를 하면서 이제 레코딩을 새로 세우기도 하고, 사실상 이제 방탄의 뒤를 잇는, BTS의 뒤를 잇는 이제 넥스트 그룹이 돼서 글로벌적으로 엄청난 이제 위험을 펼치고 있고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그렇게 글로벌적인 인기에 비해서는 사실 인지도가 높진 않죠. 멜론이나 이런 각종 음원 차트에서도 음원적으로 잘 됐던 그런 팀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지금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나 가지고 있는 지금 성과에 비해서는 덜 조명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베이비몬스터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글로벌적으로 잘 나가는 팀들이 반대로 한국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K-팝이 뭔가 내수 시장과 해외 시장에서 먹히는 게 조금 다르다라는 거를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이제 시점이 온 것 같은데, 스키즈의 이번 무대는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실력과 투어를 통해서 쌓은 그런 안정적인 무대 매너와 퍼포먼스를 여실히 보여준 무대가 아니었나. 자기네들의 그 네임드에 걸맞는 무대 퍼포먼스를 이번에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포인트들을 조금 더 꼽자면, 첫 번째로는 전반적으로 무대 장악력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무대를 압도하고 라이브랑 퍼포먼스들이 너무 깔끔했어요. 전체적으로 빡센 무대인데도 깔끔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스키즈의 그 원투펀치 얘기를 안 할 수 없거든요. 현진과 필릭스가 어쨌든 그 원샷을 딱 가져갔을 때 확실한 임팩트가 있고, 둘이 또 이미지가 워낙 다르다 보니까 필릭스는 반지의 제왕 그 레골라스의 실사판 같은 느낌의 우아하면서 고급스러운 그런 비주얼과 또 그거에 상반되는 굉장히 로우톤의 래핑을 하면서 매력을 펼치는 그런 멤버인 반면에, 현진 같은 경우는 표정과 몸을 정말 잘 쓰는, 그래서 원샷이 들어갔을 때 표정 하나하나의 변화가 굉장히 생동감 있게 보이는, 거기서 전해지는 그 끼와 바이브가 확실히 남다른 게 느껴지는 멤버여서 8명 전원이 다들 실력이 있고 잘하지만 특히나 이 두 멤버가 확실히 무대를 압도하고 중간중간에 그 포인트를 잡아주는 역할들을 확실하게 하는 것 같아서 보는 맛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현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샷을 받는 상황이 아님에도 포커스를 본인이 가져가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걸어 나올 때도 보면은 되게 껄렁껄렁하긴 한데 그 껄렁함이 어쨌든 시선을 사로잡고 딱 어쨌든 시선을 확실하게 끄는 그런 임팩트를 갖고 있어가지고 끼가 확실히 남다른 게 느껴지고, 그 동무에서도 사실은 저는 이제 아이돌 멤버들이 그 동무하는 거에 별로 그렇게 큰 감흥을 못 느끼거든요. 워낙 이제 K-팝을 오래 봐왔고 다들 잘하니까 이 춤으로
뭔가 임팩트를 주는 게 사실은 저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컬이나 랩보다도 춤으로 임팩트 주는 게 오히려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진의 그 동무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 춤선도 그렇고 그 유연함이 좀 다르다? 근데 정말 춤을 잘 추는 그런 아티스트들을 보면은 춤 자체를 잘 추는 것도 있지만 그 느낌을 굉장히 잘 살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진이 확실히 끼가 많아서 그런지 동물을 할 때도 표현력이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마지막 정말 압권은 세레모니 무대였던 것 같아요. 세레모니 무대는 사실 좀 보면서 놀랬어요. 얘네들가 스트레이키즈가 이 정도였나? 이 정도였나라 생각이 들 정도로 편곡이 약간 말이 안 되는 케이팝 아티스트가 이런 덥스텝 사운드를 갖고 와서 이 정도로 무대를 장악한 경우가 있나? 이건 해외에 정말 탑 클래스 DJ들이 많이 하는 그런 덥스텝 사운드를 여기에 접목을 시켜서 멤버 8명 플러스 수많은 댄서들이 나와서 퍼포먼스를 펼치는데, 거기에 이제 완전 조명 무대 장치들을 최대한 사용해서 하니까 그 35,000석이 꽉 차고 약간 살짝 소름이 돋았던, 큰 무대에서 이런 덥스텝을 활용을 하는 게 임팩트가 굉장히 크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고, 리믹스 버전으로 이렇게 큰 무대를 채운 게 굉장히 큰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원곡은 이런 임팩트는 아니었었는데 퍼포먼스로서 이렇게 리믹스 버전으로 해버리니까 무대를 완전히 압도했고, 그게 굉장히 마마의 엔딩을 좀 장식하는 무대로서 적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는 스키즈의 이 세레모니가 가장 최고의 무대가 아니었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논란에 지금 서있죠. 많은 커뮤니티와 각종 영상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드래곤의 무대 올해 아티스트를 수상했고, 저 역시도 전 게시물에서 올려서 올해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기대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1년간의 어쨌든 투어와 활동기가 있었으니까 뭔가 달라진 모습을 사실 기대하고 봤습니다. 뭐 한마디로 평하면 안타깝고 안쓰럽다 라는 느낌이었어요. 보면서 굉장히 불안했어요. 제가 불안하고 제가 초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많은 팬분들이 역시나 또 댓글들 보니까 열심히 달아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을 보면 제가 객관적으로 말한다고 할 순 없지만 제 눈에 보이는 지금 지드래곤의 모습은 이번 라이브가 논란이 된 게 그리고 처음이 아니죠. 작년에 이미 가요대전 때도 논란이 있었고, 지드래곤 이제 솔로 콘서트 때도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요번에도 또 논란이 생겼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피지컬에 문제가 생겼다고 봐요. 문제가 생겼고 그거를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다. 10년 전의 모습하고 비교하면 다르다는 거는 모두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유가 뭐가 됐건 어쨌든 뭔가 신체적인 문제가 지금 있어 보이고 그거를 회복을 하는 게 급선무라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예전엔 뭐 35,000석이 아니라 더 큰 무대에서도 더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무대를 사실 압도하고 장악했던 아티스트가 지드래곤이었는데 지금은 보면서 느낀 게 이 무대에 압도 당하는 느낌? 아티스트가. 그래서 중간에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힘들어하는 게 많이 보였고 이제 그런 모습이 제가 봤을 때는 무대 내려오고 나서도 스스로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뜻대로 안 되니까. 옛날에는 내 맘대로 다 되던 게 이제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됐는데 왜 안 되지?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 회복이 되기를 바라고요. 관객 입장에서 무대를 조금 즐기면서 볼 수 있는,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다시 됐으면, 뭐 예전처럼 무대를 장악하고 무대를 찍고 꼭 그래야만 되나라는 생각을 전 하고요. 뭐 축구 선수들이나 농구 선수들이 전성기 때의 그 모습이 있는데 그게 세월이 흐르면 전성기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순 없잖아요. 피지컬이란 거는 노화가 되기 마련인 거고 마이클 조던이 자유투라인 덩크슛을 전성기 때 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덩크를 못한다고 사람들이 욕하지 않거든요. 마이클 조던 자체만으로 여전히 사람들은 열광을 하고 TV에 모습만 비춰도 좋아하기 때문에 뭐 GD도 그런 부분에서 자기의 현재의 상황을 인지하고 조금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미 그가 이루어놓은 업적이나 그가 이루어놓은 여러가지 무대들과 영상은 레전드로 남아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과거의 영광과 가장 폼이 좋았던 리즈 시절, 전성기 시절의 모습만 기억을 하고 그거를 보여주려고 애쓰기보다는 현재의 상태를 조금 받아들이고 그거에 맞게끔 무대를 또 구성하고 활동을 한다면 얼마든지 사랑받을 수 있고 오히려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얘기를 해봤고요. 올해도 이제 MMA 무대도 남아있고 해서 어떤 무대를 또 할지는 모르겠으나 좋은 모습을 개인적으로 봤으면 좋겠고 이 정도 얘기를 해서 맞춰보도록 하고요. 영상 제작에 있어서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좋아요 버튼과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와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